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아주 좋은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한참인데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다들 마음 뿌듯하고 또 좋은 기분들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특별한 기상재해나 병충해가 없어서 쌀 농사가 작년에 이어서 아주 대풍이라고 합니다. 3년 연속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빛 들판,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풍년이 들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오히려 걱정이 더 늘어나는 풍년의 역설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올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죗값을 받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쌀 산업의 현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쌀값 안정 대책은 어떤지 또 농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문제를 오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구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장재우 교수님,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 의회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또 농사도 직접 짓고 계시는데요. 이호근 전라북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농민회에서 오셨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라북도연맹 사무처장님 김종용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오늘 어려운 주제들 참 많은 고민과 토론들을 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예, 쌀 수확이 이제 끝나가고 있죠. 오면서 보니까 많이 상당히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강수 국장님, 올해 이 전라북도 전체 쌀 예상 생산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정부 통계청에서 이제 9월 15일 기준으로 예비 생산량을 조사를 하고 또 10월 달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발표를 하는데 그 9월 15일 기준으로서 예비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네. 이제 풍년이라 하면은 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풍년의 기준을 시바르당, 즉 시바르가 300평입니다. 그래서 예, 예. 300평당 520kg, 10년 평균 수량이 520kg입니다. 그래서 520kg를 넘었으면 풍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씀대로 한 네. 3년 정도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13년도에 저희가 537kg, 예. 그다음에 14년도 작년이죠, 548kg. 그런데 이제 올해 예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560kg가 나왔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정말 대풍이라고 3년 연속 풍년이 맞고 네네. 또 그 3년 중에서도 최고의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기상청 예보하고는 약간 다르게 예, 전혀 예. 태풍의 영향이 없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560kg로 이제 태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고생 많으셨고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든. 예. 근데 김종준 사무처장님, 예,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별로 즐겁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농산물이라는 것이 1%만 이렇게 수요가 공급이 넘어버리면 가격이 폭락하고 1%만 낮아지면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풍년이 들면 정부에서는 시장 논리에 맡긴다 하면서 전혀 무대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만약에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공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 시장 개입해야 된다 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들을 막 들여오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양파 산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는데 네. 작년 양파가 엄청 풍작이 되면서 팔리지도 않고 가격이 낮고 이러면서 길거리마다 양파를 엄청 싸놔가지고 양파 산성이라고 했는데 올해 보면 이제 양파값이 이제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폭등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네. 작년에 비해서 엄청 올랐기 때문에 폭등이라고 하면서 바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날에도 이제 흉년으로 양파 가격이 오른 건데 가격마저 이제 하락시키는 예, 예. 지금 이 정부가 바로 우리나라 정부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장재우 교수님, 전라북도 농림업 생산량이 8.6%, 예, 제주도를 제외한 제공국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동안 농가에서 쌀 중심에서 좀 다변화시키면서 작목들을 좀 다양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쌀이 여전히 비중이 제일 높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쌀 재배 면적이나 그다음 쌀 생산량으로 보면은 네. 전국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생산량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전국 생산량의 한 16%를 전북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네. 재배 면적으로 봐도 한 15.5% 정도 그런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값이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라북도 농가들 소득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비중이 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호근 의원님께서는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예, 올해 벼 수매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10,000원 정도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신가요? 지금 작년을 비교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배 같은 경우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선 정도. 그리고 이제 신동진배라고 고품질 쌀이 있는데 그게 5만 1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거래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조국 40kg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배가 4만 6천 원, 예. 또 그 품질이 좋은 신동진배 같은 건 4만 7천 원, 4만 9천 원 이 선 정도이기 때문에 약 10,000원 정도 떨어졌다고 네.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는데, 일단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매 문제가 되겠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쌀값 폭락의 이유를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 최근에 이렇게 이 수년 사이 쌀값 추이가 어떻게 흘러왔고, 2011년 이후에 최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1년 이후가 아니라 지금 풍년이지만 2012년부터 이 작년까지 쌀값이 평균 산지 80kg 쌀값 예, 기준으로 예. 해서요. 17만 원 선을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 문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지금 수학기인 10월에 아마 처음으로 쌀값이 15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쌀값이 약 15만 한 8천 원 선을 처음으로 16만 선을 깼죠. 예, 17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산지 쌀값이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소비 감소했습니다. 즉 소비가, 1인당 예. 1인당 쌀 소비량이 1990년도에는 120kg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는 94kg. 작년에는 이 1990년도 대비 정확히 거의 반절이 하락한 65kg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1인당 먹는 쌀 예. 소비량이 반절로 감소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쌀 소비 문제도 그렇지만 쌀 재고 문제도 그 문제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쌀 소비 예. 재고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국내 쌀 공급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쌀 수입을 안 할 때는 국내 쌀 생산 현황만 가지고 따졌는데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MMA 쌀이라고 미니멈 마켓 억세스 그래서 예, 예. 이 쌀 WTO 규정 때문에 우리가 41만 톤의 쌀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풍경에 상관없이 매년 앞으로 이제 영구히 41만 톤의 쌀을 우리 전라북도 쌀 생산량이 60%입니다. 우리 쌀 생산량이 68만 톤인데 약 40만 톤의 쌀을 매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그런 재고와 갖춰서 또 3년간의 풍년에 의한 쌀 재고 약 평균 1년 정도에 1년에 20만 정도의 국내 생산량의 과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재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조금 자세히 얘기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이 상황이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예상도 해왔고 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님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정부가 뭔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렇죠. 지금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약 한 36만 톤 정도 과잉 생산되고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 물량도 그렇게 많이 늘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격리를 하겠다는 대응책이 사실 좀 일찍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쌀 주산지나 이런 데서 쌀값 폭락을 막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대치에 의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발표를 했는데 사실 타이밍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생산량 과잉이랄지 수입 물량이랄지 이런 것이 있고 실제 지금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현장을 좀 가봤는데요. 네. RPC마다 재고 쌀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폭락하는데 주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제 재고와 현재 햅쌀 간의 시장 경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또 타이밍을 좀 놓쳤다 정부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김상우 처장님은 아까 양파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수입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예, 수입쌀 문제도 역시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장님 어떻게 지금 이 문제는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거 좀 말씀하시면 물론 소비 감소가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 이하로 이 쌀 소비가 위축이 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교되는 시기하고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쌀 소비가 감소되지는 않았다. 쉽게 말하면 한 400만 톤 정도 지금 국내 수요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농민단체에서는 주도에게 주요 원인으로 수입쌀 문제를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장님께서는 지금 농민회에서 보시기로는 이 쌀 소비 부진 문제, 또 재고량 문제,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쌀 수입 문제다, 이렇게 그런 보시는군요. 거죠, 예. 교수님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십니까?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쪽에 있나요? 좀 근본적으로 이제 그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국내 생산량이 있겠죠.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전년에 그 재고로 넘어온 이월량이 있습니다. 예, 예, 재고쌀. 네. 예, 예. 그리고 수입량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요인들이 이제 가장 쌀 가격에 이제 영향을 깊이 미치는 요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우리가 그 수입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 간의 약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이제 재고 문제하고 국내 쌀 생산량이 이제 가장 그 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쌀 생산량은 40년 전 쌀 생산을 지금 웃돌고 있습니다. 네. 쌀 소비량은 4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 생산량은 더 오히려 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쌀 소비량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기말 재고죠. 예, 예. 작년에 이제 넘어오는 쌀들인데 이런 쌀들이 이제 그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쌀값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TPP 협상이 대개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10년간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타결이 됐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니 미국과 일본과 그 농산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농산물 협상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마 이번 TPP 그 미국과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의무 수입 물량을 아마 7만 톤 정도 늘리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아마 TPP가 그 협상이 타결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의무 수입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예, 예, 말씀드릴까요? 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수입쌀과 관련돼서는 국가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고 수입해야 된다고 그랬고 아까 영구히 이제 40만 8,700톤을 수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의무 수입 물량일 때 그게 성립된다고 봅니다. MMA라는. 근데 지금 이제 TRQ라고 저율관세 할당이라고 그렇게 지금 변동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마늘이나 양파를 저희가 TRQ 물량으로 들여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정된 내용을 다 가져오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안 가져올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만 8,700톤이라는 게 저희들 해석은 이게 확정돼 가지고 계속 수입해야 될 그 물량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쌀이 모자르면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올 수도 있는 물량이다. MMM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거고요. 뭐 TPP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7만 톤 이건 협상국들 간에 이제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구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협상 활동안에 그렇죠.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이제 가입비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일본이 7만 톤이면 저희는 교수님 말씀대로 더 많은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 이제 관세하면 추가 개방이 없을 것이라는 농림부 발표가 작년에 있었고 관세화가 됐는데 관세화로 인한 그 관세를 매겨서 이렇게 수입하는 물량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수입하게끔 이면합의나 이렇게 되는 그런 추가적인 개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TPP도 정말 반대해야 되고 이거 농민들 죽이는. 그렇다면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여기서 이 기회를 위해서 쌀에 관해서 이제 국제 협상은 주로 중앙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도의 입장을 명확히 쌀에 관해서는 좀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TPP가 됐든 앞으로 어떤 나라와 FTA가 됐든 쌀만큼은 이제 이 FTA 협상을 하면은 양어 제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양어 제휴라는 것은 일단 그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도의 입장은 쌀만큼은 TPP가 됐든 어떤 FTA가 됐든 쌀은 아예 협상 대상 품목에서 처음부터 제외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도의 입장인 것을 좀 명확히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예, 전라북도 입장들은 뭐 예, 믿음 든든한 입장인데요. 의원님 지금 실제로 이제 의정 활동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 농민의 입장에서 또 보고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국제적인 환경 또 국가적인 정책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고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참 어려운 문제죠. 네. 농민의 입장을 또 좀 봐야 되겠고, 정치권에서는 또 그 행정 입장을 또 좀 봐야 되겠고, 다행히 이제 방금 우리 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의지는 확고한데요. 실제 그것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아까 말씀하신 양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게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관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처장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쾌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무역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것을 막았을 때 그쪽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농업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서 직접 지불 형태라든가 이런 방식을 좀 찾지 않으면 네. 단순히 지금 현재 쌀 문제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농업 전반에 걸친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참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 서로 간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러나 문제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좀 주제를 바꿔서 자 이제 쌀값 하락에 대한 상황들은 제가 뭐 명확한 적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대책을 한번 찾아보면 우선 좀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이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서요. 먼저 시장 격리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국장님 지금 시장 격리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 시장 격리는 우리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에서 우리나라 연간 쌀 소비량이 약 400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4년 산 쌀을 400만 톤, 작년에 약 424만 톤이 생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400만 톤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좀 빨리 발표를 했습니다. 빨리 그래서 좀 작년에는 쌀 가격이 안정을 찾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도 일부 대형 도전 공장 사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현재 소위 정부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격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쌀을 사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비싼 값에 쌀을 못 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단 저는 말 나온 김에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우리 지방정부랑 힘을 합쳐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쌀 생산 공급과 소비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매년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그런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그런 모형을 좀 개발했으면 합니다. 네네. 교수님, 지금 시장 격리 문제를 얘기하시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시장 격리 문제를 좀 재고쌀을 다양하게 활용하신 방법을 찾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먼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방법에 앞서가지고요. 네네. 이 격리를 시켜가지고 쌀값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단기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 문제가 매년 연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격리를 시키게 되면은 쌀값 문제는 영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쌀값 안정시키는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 쌀값 일단 이 격리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 되는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면은 그 격리 주체가 이제 정부하고 농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농협하고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되죠. 이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차차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격리 정책으로는 이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산 조정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쌀이 지금 과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그리고 이제 줄여나가는 거, 생산을 줄여나가는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격리라는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문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당장 이제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이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수입을 중단하는 거, 그리고 필요가 없으니까 수입을 하지 말자는 거죠. TRQ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보면 408,700톤 어쨌든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쌀로. 근데 이제 농민들한테는 36만 톤을 이제 나락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공공비중이라고. 나락을 도정을 하면 이제 쌀이 나오는데 이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쌀과 나락으로 단순히 무게 계산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이 쌀을, 나락을 외국 농민이 생산한 쌀보다 덜 사들이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이고요. 외국 쌀보다 우리 쌀을 더 사라. 그래서 공공비중이 한 100만 톤으로 좀 확대를 하라.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재고미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해외 원조, 뭐 대북 지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북 지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대북 퍼주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차관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을 교수님께서는 줄이자고 했는데 농민들 휴가라고 고생해서 풍년농사 짓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안정되면 풍년농사 지면 그만큼 더 소득이 되고 이러는 건데 생산량을 줄이라고 하면 면적을 줄이는 건지 농사를 그냥 적당히 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희들은 지금도 쌀이 부족하냐고 하냐면 저희 농민들은 남쪽만의 농민이 아니다.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북이 모자라는 분명히 그런 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이 쌀들이 결국은 통일을 대비하고 이후 통일 시대를 맞이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남북 민족의 어떤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것으로서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산을 줄이는데 생산을 줄이게 되면은 이제 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런 농가들이 이 소득 지원이라고는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그걸 지원하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쌀에 대한 가격을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저는 쌀 생산해서 탈로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소득의 차원에서 보전해 주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생산량을 조정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자. 그리고 우리 김 처장님께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구매에 나서고 또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분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처장님 말씀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써야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뭐냐면 생산량을 줄이는 것에 원칙적으로 사실 동의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36만 톤 정도 들어오죠. 우리 지금 현재 쌀 생산량이 약 한 40만 톤 과잉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합치면 약 한 80만 톤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실 줄이자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은 이제 그런 뜻으로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농사를 지켜하지 말자 것이냐.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전에 콩을 해서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콩 하나로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사료 작물로 갔을 경우에는 상황이 좀 바뀌집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료를 조사를 수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료를 수입하는 양만큼 약 한 4만 한 5천 헥타 정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봐지는데요. 그 정도 줄여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풀 사료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격은 상당히 저지를 하게 되는데 약 금액으로는 한 3,658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격리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좀 줄이고 격리 방안에 대해서도 또 의무 수입량 이런 것들 저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됐었었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 안 되는 거 가지고 물고 늘어서지 말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우리가 지능적으로 대응해서 입체적인 방법을 써야지 어느 단계적인 하나 방법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좀 절충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 말씀이 맞거든요. 저도 앞으로 3년 풍년이 들었지만 거꾸로 말하면 3년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예. 지금 우리 도 저수율이 28%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에 모내기 할 물을 우리가 급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3년 흉년이 들 수도 있거든요. 북한과의 통일은 차치하고 그래서 일정한
지금 논의 벼의 재배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우려하고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연 감소. 있죠. 그래서 지금 풍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생산량은 그렇게 급격히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벼의 재배 면적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 처장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생산 조정제라고 일본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벼의 재배 그러니까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논의 면적은 유지를 하면서 워낙 상황이 안 좋으면은 거기다 콩을 재배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소득이 쌀을 재배했을 때보다 농가들 소득이 낮아집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옛날에도 실시한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심각하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또 복잡한 얘기지만 변동직불금을 또 못 받습니다. 거기다 벼를 재배를 안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쌀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은 한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결론적으로는 꼭 어떤 형태로든지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논의 면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네, 뭐 이 문제를 갖고 끝없이 토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저희가 조금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삼농 정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아주 좋은 정책으로 또 환영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 중에 지금 대표 정책으로 나온 게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좀 토론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 국장님 이 정책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쌀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한 2개 분목 정도를 저희들 시범적으로 정해서 어떤 도매 시장 가격, 이제 도매 객관적인 기준 가격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생산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전제 이해 관계자인 노급이 단체 우리 또 마침 처장님이 TF이시죠? 현재 네. TF로 참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직 100%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떤 기준 가격, 즉 객관적인 기준 가격과 객관적인 시장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TF 참여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모든 농산물에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산물이라기보다 뭐 주요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품목으로 좀 확대가 이제 돼야 되겠지만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한 2년 정도 뭐 2개 품목 정도 이렇게 해서 네. 잠정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쌀 농사에 이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좋을 텐데요. 지금 논의가 거기까지 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원래 제안한 안에는 이제 그 곡물이 들어가 있고요. 보리, 네. 쌀, 뭐 밀, 콩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주요 농산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쌀 농사가 제일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급 요건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행정 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쌀을 넣었던 거는 왜 그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쌀은 다양하게 지금 직불제 형태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서 시군까지 해서 직불제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로 먼저 보완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저가격 이상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쌀에 대한 이 최저가격 보장조례로 인한 지원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저희는 보고 이제 어쩌면 쌀은 그 정말 중요한 우리 주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것으로 좀 넣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 외부에서 보시기에 교수님 어떻게 지금 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뭐 한 3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것이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산비를 밑돕니다. 생산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의문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비를 다 보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게 되죠. 그럼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떤 돈으로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그 의문으로 지금 예. 남게 됩니다. 뭐 지금 TF나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계시겠죠.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말씀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그 최저가 보장제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가능합니다. 네. 그 가능한 전제 조건이 우리 이제 지자체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은 이제 농민의 입장에서 오셨는데 농민의 의지도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의지라면 거기다 양보도 좀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또 협조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 쌀을 대표 품목으로 해서 보장제를 실시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좀 어렵더라도 쌀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쌀은 농업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쌀이 사실은 종국에는 우리가 위험한 발상까지 하게 되면은 전쟁까지 부를 수 있는 사실은 전 세계 최빈 국가들이 식량난 먹는 걸로 인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그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전에 아까 우리 처장님 모두 앞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최저가 보장제라든가 직불제를 하면서 수매 부분을 좀 줄였다. 그래서 이 수매를 100만 톤 정도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그 변동직불이나 고정직불 하면서 그 부분을 줄인 결과가 사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정책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떠나서 그렇다고 다시 회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는 것. 사실 이 직불제 부분에 고정직불이고 이제 변동직불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불만족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응책으로서 이제 그리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쌀 부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의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책들을 좀 만들고 있죠. 있습니다. 예, 준비하신 게 있으면 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지금 그 광역 단체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관련 이제 조례가 있는데요. 광역에서 2군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제주하고 강원이 있었고요. 이제 기초단체에서 1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예산 지원을 갖다 농업에 쓰는 예산을 갖다 이쪽에 돌려서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광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액수가 커요. 저희가 이제 잠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걸 전체하게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단지 이제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데를 조금 예를 들어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농산물 소득 보전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강원 같은 경우는 수급 안정에 관해서 조례를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가 300억 정도. 우리도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이 실효성을 좀 거두려면은 또 법령 정비부터 하고 이렇게 가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농업 정책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현재 전북도정에서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3가지 걱정을 해주셨어요. 이 어떤 농산물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이제 생산비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재원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에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선 3가지 말씀하셨죠. 저는 제 입장에서 4가지는 우선 쌀. 예. 우선 두 분이 쌀을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중요합니다. 우리 쌀 빼고 나서 우리 농업을 논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소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18만 8천 원의 그 기준 가격을 정해서 가격을 지지해주는 품목은 모든 농산물 중에서 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쌀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복잡한 좀 곡식이 있지만 변동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5년산 쌀의 경우 16년도에 막대한 금액의 변동직불금이 쌀 떨어진 만큼, 금액 떨어진 만큼 농가한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있고 또 그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거의 쌀 농가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헥타르당 100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1년에 약 600억 원의 직불금을 중앙정부하고는 다르게 쌀에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은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현금이 쌀 농가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 최저가격 보장제로 과연 이렇게 2천억에서 3천억 지원되는 품목을 넣어야 되는가는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비 문제. 생산비는
그래서 제가 자꾸 객관적인 시장 가격, 객관적인 생산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수님.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생산비는 농진청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농가들이 스스로 조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객관적인 생산비를 통해 가지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일은 뭐 또 그렇게 흔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매번 생산비를 밑돌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품목을 할 것이냐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전 시군이 또 고르게 재배돼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네. 또 여기 워낙 민감한 문제라 품목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체험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분들께서도 단체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거에 대해서 무한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면 도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예. 사실 농업 분야 예산이 과거에는 20%를 도 예산의 20%를 상회했었습니다. 근데 복지 정책이 확산되면서 복지 정책이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예산을 쉐어를 갖다가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때문에 예산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 농업 분야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또 농민분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도 또 중요한 도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무제한의 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고 저희 생각은 현재 시군과 협의를 해보겠지만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약 100억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이 제도를 시행해도 이 제도를 시행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다 하더라도 100억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좀 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그걸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단체와 농민분들이 많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서 농민회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쌀을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다양한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그 최저가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토론에 간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꼭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1조 5천억 한도 허용 보조라고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가 고정직불제가 작년에 한 8,200억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또 10만 원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8천억이 상당히 이제 넘어가는 어쨌든 그 금액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8천억이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7천억 정도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인데 변동직불금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쌀 가격이 떨어져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허용 보조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게 또 쌀로만 여기다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 차액에 대해서 무조건 85%를 준다라고 많은 농민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차액에 대해서 그 1헥타를 기준으로 하면 고정직불금 100만 원을 빼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변동직불금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기준가격은 18만 8천 원이고요. 발동가격이 있습니다. 발동가격은 약 제가 기억으로 17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약간 소장님이 발동가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토론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조 교수님, 오늘 토론을 시간 너무 짧아서 좀 서운하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오늘 좀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생산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강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체 작물을 갖다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작을 했을 때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보조를 좀 해주자,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쌀이 과잉 생산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 보조금이 쌀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작물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보조금도 다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호구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이제 마무리를 다른 걸 좀 준비를 했었는데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 이제 대북 쌀 지원 문제가 항상 우리가 따르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쌀 가격 안정에 기여도 할 뿐더러 사실은 이제 그 북한한테 이전에 주었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단절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한테 쌀을 약 한 40만 톤 정도 추정 지급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거나 또
어떤 그 무역 형태로랄지 격리를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이어지는 이익은 사실 그 단기 품목마다 한 3,200억 정도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두 분 말씀하셨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쌀을 우리가 잉여 쌀을 갖다가 그 시장 격리하는 문제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은 부분은 일단 가까이 있는 그 북한의 쌀을 지원 형태도 좋고 또 차관 형태도 좋고 또 때로는 그쪽과 우리 광물질하고 바꾸는 무의 형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좀 우리가 힘들게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상태가 남북 관계가 좀 풀려가지고 서로 왕래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뜻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도 같이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용 정부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앙정부의 농정이 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실시가 된다라면 사실 이런 농산물 폭락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거고요. 일단 지금 당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쌀 수입 중단과 공공비축 및 확대 100만 톤으로 그다음에 남북 교류 사업 활성화로 인한 그 대북 지원 40만 톤 뭐 이런 것들이 좀 시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태풍이 들어도 항상 이렇게 쌀 값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 농민분들을 생각하면 저희 또 좀 당국자들도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제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또 오늘 여기서 나온 고견들과 또 우리 농업인 또 단체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여러 가지 수렴해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못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못할 수 있는 말들은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쌀값 폭락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들판에는 보기 드물게 태풍이 왔고요. 그리고 3년 연속 풍년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의 고민과 고통은 더 커지는 그런 풍년의 역사를 놓고 오늘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쌀을 포기할 수가 없고 또 농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또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특히나 농도 전북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북 도정에서는 삼락 농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최저가격 보상제와 같은 그런 좋은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도 나왔고 또 장기적인 대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또 정부에 제안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쌀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 농업의 구조를 바꾸고 다변화하는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자주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공유하고 또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